반갑습니다. 강남선비입니다. 두산RBT 결국 반등을 시작하네요. 7만원과 8만원 라인에서 지지하고 11만원과 12만원, 13만원을 돌파할 확률도 있다는 얘기를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했고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 새로운 기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10월 30일과 31일에 수익률 10% 이하인 종목은 다 매도를 하고 현금 확보를 하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면 이제 손실인 시간도 있었지만 수익인 시간이 훨씬 많고, 그러다 보니 어떤 회원분은 이제 4,500만원 버신 분 손실일 것까지 다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두산RBT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AI 내러티브와 직결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원자력 관련주를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온다. 우리가 주식 투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지금은 고민해 보아야 될 때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 시장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뭐 유동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노이즈도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처럼 떨어질 거를 계산하고 어떤 사람들은 시작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미리 알고 이 정도 떨어질 거를 예상하고, 그러니까 3,700과 3,900 사이까지 떨어질 거를 예상하고 준비한 사람은 아무래도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조금 편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제 현인들에게 배워야 되는데, 찰리망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어떻게 얻나요? 여러분은 세계 최상층으로 올라서기 위해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나요? 나는 대부분의 사람이 사용하는 시스템보다 특정 시스템이 훨씬 낫다고 오래전부터 믿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특정 시스템. 그래서 USC 경영대학원에서도 말했지만, 여러분 이제 찰리먼거 선생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격자틀 인식 모형이 들어있어야 된다. 근데 격자틀 인식 모형이 무엇일까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찰리먼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의 경험이 점차 잘못 밀며, 저는 이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건 이유가, 이제 우리가 그 간접 경험을 직접 경험하고 뇌가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뇌가 이렇게 있으면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을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은 우리는 먼저 격자틀 모형, 그리고 이제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 서한도 받았고, 제글치 공학박사입니다. 워런도 원하면 어느 분야든 박사학위를 딸 수 있습니다. 두 신사 모두 타고난 선생입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는 매우 학문적입니다. 우리가 지혜라는 게 지식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죄송한데 지식이 많아야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일단은 찰리먼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산RBT도 결국에는 이게 이제 PER이 몇인지 PBR이 몇인지 다 숫자를 놓고 계산해야 되고, 실제로 원자력이 향후의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다 디테일하게 따지고 놓고 분석을 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두산RBT가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어, 이런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강조하지만, 제가 두산RBT를 아무도 영상을 이제 조회수 많이 나오니까 영상 만드는 거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저는 두산RBT 21,000원, 25,000원에 뭐라고 얘기했냐? 이거 4만원 이상 돌파할 겁니다. 그리고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발생한 이후에 원자력 행정명령, 2024년 트럼프 행정부의 원자력 행정명령, 우리가 사실 23년까지는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그쵸? 친환경, 이게 이제 키워드였어요. IRP에서 이제 뭐냐면, 사실 쉽게 얘기하면은 에코프로 BM,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이런 2차 전지가 대세 상승이 나온 거는 결국 21년부터 23년 사이에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핵심이었고, 24년을 넘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조선업을 재건해야 된다. 그리고 원자력을 특별 행정명령을 했다. 저는 이제 지금도 왜 우리가 반도체에 집중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11월 25일, 24일은 시장이 많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화이트하우스에서는, 이제 백악관에서는 특별한 행정명령이 나왔는데요. 그 특별한 행정명령을 우리는 한번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데,
이 백악관에서는 지금 이제 이게 백악관 사이트인데 제가 이제 한국어로 번역한 거예요. 제네시스 미션 시작.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 오는 날 미국은 과학적 발견과 경제 성장에 중요한 영역인 AI 개발에서 세계 기술 패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기반 과학기술에 투자를 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미국의 AI 행동계획을 실행한 것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행정명령이 지금 뭐 25년 11월 24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 주식이 이제 떨어지고 뭐 구글이 폭등하고 엔비디아 폭락하고 이런 것만 이제 결과적으로 보시겠지만 실제 긴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2차 세계대전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에너지부와 그와 산하 국립연구소들의 설립에 중요한 토대가 된 맨해튼 계획,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을 이제 종료시켰던 맨해튼 계획, 그렇죠? 원자폭탄 만든 그런 비교할 만한 긴급 성과와 야망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이런 왜 무시무시한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왜 백악관에서 트럼프 행정, 이게 이제 한국어 번역된 거예요. 왜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할까요? 제가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지금 뭐 TPU가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관련주니까 폭락할 거야. 이런 논리가 단 하루 이틀로 끝납니다. 그쵸? 단 하루 이틀로 끝나고 오히려 이제 삼성전기, 뭐 ISC, TFE,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구글 관련주로 엮이면서 폭등을 했는데 이런 종목들도 올라가겠지만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두산의 CCL조차도 제가 오늘도 장 전에 멤버십에서 말씀드린 게 구글 TPU의 CCL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CCL 관련주 두산 파미셀 또한 이번 단기 급락이 노이즈로 끝난다면 12월 이후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거는 결국 TPU가 구글 이제 TPU, 엔비디아, GPU 뭐 다 성장하겠지만 이제 범용 차원에서는 결국 엔비디아의 의존도가 낮아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축소되는 건 아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왜 백악관에서 이렇게 특별한 행정명령, 반도체 관련된 특별한 행정명령을 할까요? AI 관련된 특별한 행정명령. 그러니까 AI 기술 글로벌 패권을 위한 중요한 기술임을 2차 세계대전 종식을 이끈 맨해튼 프로젝트와 비교를 했는데 그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그러면 이제 두산에너비티도 여기서 지지하고 다시 급등하는 거 아니야? 이 근거를 우리는 찾아야 되잖아요. 차트가 이쁘니까 여기서 이제 차트가 이렇게 눌림목 생긴 다음에 이제 또 폭등할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 그렇게 만들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쵸? 근데 그렇게 안 될 확률도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안 될 확률보다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마이너스 30% 구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올라가지만 실제로는 조금 더 하락할 확률도 있겠죠. 근데 계속 강조하는 부분은 선생님들이 지금 주식시장을 지배하는 그런 노이즈가 실제로는 합당한 근거에 의해서 노이즈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26년 코스피 추정 영업이익은 441조 전년 대비해서 43%나 증가할 예상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고 그 역대 최대 규모에서 실제 가장 많이, 그러니까 43% YY 기준으로 코스피 영업이익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43% 올라가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포함하면 108%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산에너비티 같은 경우도 1분기, 2분기, 3분기 어니쇼크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2만원과 25,000원 부근에서 97,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여기서도 다시 12만원, 14만원 올라갈 확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1만원, 10만원까지만 올라가도 실제로는 굉장히 큰 상승률이잖아요. 지금부터 보더라도 실제 30-40% 보면은 그쵸? 굉장히 큰 상승률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확률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그 확률은 제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재무제표 보면서 찾을 수는 없다. 왜냐면은 현재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이 엄청 어니쇼크를 기록했고 그리고 이제 PER이나 PBR로 보더라도 EPS 뭐 사실 100배, 크게 10만원이고 그쵸? BPS 10배,
그러니까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평균 PER이 100배, PER이 10배 뭐 이렇게 가면은 이게 이제 거의 버블의 위치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12만원, 14만원 뭐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거의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숫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쵸? 항상 저평가된 주식은 늘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삼성전기, 뭐 이런 주식들은 늘 저평가되어 있는데, 두산LBT 원자력 관련주는 원자력의 사업 폐쇄성,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의 경제적 혜자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누가 침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돈이 많은 기업도 원자력을 지금 당장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AI도 그렇고 구글, 그리고 이제 빌 게이츠 또한 원자력에 새롭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새롭게 투자를 해서 자기가 그 과실을 먹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산LBT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 원자력에 대해서 투자를 한 기업이고, 지금 두산LBT가 과거에 늘 얘기하지만 2005년까지는 원자력이 괜찮았죠. 산업재 측면에서 괜찮은데 지금 2010년 이후에 왜 원자력이 안 좋아졌냐? 그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연방정부의 이자 지출이 많아졌기 때문에 태양광과 풍력이 그렇게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고, 원자력은 보시면 이제 체르노빌 사건,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태 그 등을 그런 상황 등으로 유럽, 미국, 웨스턴 중심으로 원자력을 이제 조금씩 축소했습니다. 반면에 이 지금 1990년대부터 2020년까지 지금 러시아와 중국은 반대로 원자력을 축소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AI가 갑자기 이제 들어온 거죠. AI가 갑자기 뭡니까? 22년 말에 시작됐고 23년부터 실제로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24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원자력 행정명령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원자력 천연가스 없으면요, 실제로는 이제 아무리 좋은 반도체 칩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AI의 경쟁에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미국이 백악관에서 제네시스 미션을 시작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AI 패권 다툼은 말이 좋아서 패권 다툼이지 실제로는 전시 상황에 준한다.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뭐 또 전쟁을 일으키네, 작은 이런 전쟁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국제사회가 단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 우리가 이제 탈세계화가 세계화가 콘트라테이프의 파동에 따라서 60년을 주기로 반복된다 말씀드렸고, 단극 체제와 다극 체제 상황에서 다극 체제 지금 같은 상황,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때렸는데도 미국이 어떠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쵸? 뭐 쉽게 푸틴 머리 위로 뭐 이렇게 전투기 날아간다고 해서 푸틴이 하나도 겁 안 먹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미국이 여태까지 미국 내부에서 미국이 항상 뭐예요? 소비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그 산업의 생산이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GDP 차원에서 우리가 경제기여도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이 결국에는 개발해야 될 비즈니스 모델인 원자력과 조선, 이런 이제 방산, 이런 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방사는 어느 정도 유지됐지만 조선업 이런 쪽에서는 지금 중국에 압도적으로 떠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미국 내부에서도 반성하고 있다. 그런 사이에 미국이 인스타그램 개발하고, 그쵸? 인스타그램 개발하고 페이스북 개발하고 유튜브 개발해서 미국이 뭐 엄청 또 GDP가 성장한 건 사실이지만, 이런 이제 새로운 새로운 이제 어떻게 보면 신경제 비즈니스 모델은 발전했지만 구경제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미국이 지금 중국보다 떨어져 있는데, AI는 구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중요시 여깁니다. 구경제, 원자력 천연가스 없으면 안 되고, 그리고 AI는 현실적으로는 AI가 B2G 서비스, B2B, 그러니까 이제 전투기에 들어가야 되고, 배에 들어가야 되고, 자율주행 자동차.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금 이제 TPU라는 거는 구글이, 사실은 저는 이제 구글이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구글이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결국에 이제 AI 서버 데이터 센터의 성장,
이게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웨이모, 그죠? 이제 자율주행이고요. 그리고 유튜브, 그죠? 이제 미디어 산업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키죠. 지금 이제 레거시 미디어 산업이 15% 하락하는 동안, 15% 이상 하락하는 동안 지금 유튜브가 실제로는 뭡니까? 유튜브가 그죠? 14% 성장했고 지금 최근 5년, 10년을 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새로운 미디어가 성장했는데 넷플릭스 같은 OTT가 1%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지금 거의 미디어 시장을 완전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MBC, KBS, SBS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이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터넷을 한다는 가정하에서는 인터넷을 안 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모바일 폰으로도 인터넷하고 그러니까 뭐 인터넷을 안 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 유튜브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지금 세상이 사실은 이제 솔직히 우리가 조선시대부터 해서 그러니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뭐 통일신라다 해서 조선시대부터 해서 우리가 경험한 거는 확실한 거는 서양 문물을 늦게 받아들인 국가가 패망했다. 그쵸?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국, 17세기 네덜란드, 18세기 영국, 그리고 19세기, 20세기에 걸쳐서 미국이었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스페인, 자, 프랑스, 그쵸? 자, 포르투갈. 이런 국가들이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패권 국가에서 이탈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양력을, 그러니까 조선업을 이게 이제 조금 쇠퇴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국가들, 특히 영국 같은 경우도 그쵸, 산업혁명 이후에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식민지도 많이 안 들고 그런데 이제 독일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거는 실제로 보면은 쉽지가 않은 게 뭐냐, 영국이 먼저 산업혁명을 했는데 독일이 1차 산업혁명을 그 다음 이뤘는데 1차 산업혁명 영국이 먼저 한 이유는 무엇보다 뭡니까? 석탄을 너무 빨리 발견한 겁니다. 지형적으로 석탄을 빨리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거죠. 석유도 매한가지인 게 1910년도부터 1970년도까지 실제로 석유 매장량 기준으로 70% 40% 부분까지 거의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 미국이었습니다. 그렇죠? 미국이 석유 1등국이었어요. 그렇죠? 원유 생산량도 그렇고 석유가 1등국.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세일가스 혁명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비즈니스의 측면에서 보면은 모든 산업은 결국에는 이제 굴곡이 있는데 지금 AI가 이제 저는 이제 긍정적인 게 뭐냐? TPU가 나왔는데 TPU가 나온 것 자체가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금 HBM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고객 다변화로 가는 거니까 실제 이제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은 세계 1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금 이제 점유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SK하이닉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가 한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시가총액이 지금 380조인데 지금 이제 500조를 넘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업계에서는 분위기가 너무 좋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실 선생님들이 지금 시장이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확실한 거는 주식시장이 이렇게 떨어질 거를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떨어졌는데 제 영상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50일 이격도가 105 이하에서는 매수를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다시 올라오면서 104.81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들 예를 들어 이격도가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상황,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다시 올라가는 상황에 사면은 당연히 조금 더 빨리 수익이 날 수는 있겠습니다. 그죠? 당연히 빨리 수익이 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타임에 더 떨어질 거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사, 그러면 조선주 폭등하는 거 못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여기서도 이제 자세히 살펴보죠. 50일 이격도가 이제 105 이하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이 상황에서 이제 한번 떨어지긴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103, 여기서 8월 1일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당시에 주도주 역할을 했던 조선주. 제가 8월 1일에 사라고 했던 종목이 이제 HD 현대마리엔진. 그죠? 8월 1일에 보면은 이제 그죠? 신고가 가는 시기입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삼성전기가 신고가 가고 리노공업이 신고가 가고 이런 종목들이 실체가 없지 않아요. 실체가 없지 않습니다. 실체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선생님들이 오른 종목이 폭등할 때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 강력하게 어디가 올랐는지 확 알고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어디가 실리고 그리고 내러티브의 넘버스를 보아서 실적이 좋아질 만한 기업을 딱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봤을 때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때 이제 보면은 이제 특히 세진중공업, 오리엔탈전공 이런 종목들을 계속 브리핑을 했는데 8월 1일부터 보면은 한 번씩 이탈을 하고 떨어지긴 하지만 그 떨어지는 길목에서 뭐 마이너스 15% 20% 될 거 걱정해가지고 여기서 안 샀어. 그러면은 그쵸? 그 2배 가까이 가는 걸 못 먹는 겁니다. 그쵸? 당시에 8월 1일에 제가 사라고 했던 종목이 이 종목, 그쵸? 이것도 이제 7,000원에서 다시 지지하고 올라갑니다 했는데 7,000원에서 실제 100% 가까이 올라갔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0% 되는 거 겁나.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 못 샀어. 안 샀어. 또는 이제 찔끔 5% 3% 올랐을 때 팔았어. 그러면은 100% 가까이 올라가는 거 못 먹는 거예요. 자, 지금도 주도주는 정해져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미 뭐예요? AI 내러티브로 강력히 펼쳐질 것이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지금부터는 11월은 어쨌든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운용자금들, 펀드들의 어쩌면 이제 수익 실현을 좀 하고 싶은 심리가 강력하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이제 수급이 좀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죠? 수급이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11월은 다 지나갔고 12월 초고 그러면은 1월 중순부터 1월 중 20일 전후. 그러니까 1월 중순 전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잠정 실적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한 게 지난 이제 그쵸? 10월 그쵸? 10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야 된다. 10월 전에 분명히 반도체를 사야 되는데 특별히 SK하이닉스 사셨으면 좋겠다 얘기를 한 게 멤버십에서 이때였고 그 전부터 이제 계속 사라고 말씀드렸고 이때도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40만원 제가 34만원 이 라인에서 계속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만약에 50만원 전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지금 위치에서 지지할 확률이 있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 못하고 만약에 45만원까지 빠져 그럴 확률도 물론 있죠. 근데 그거는 순간적인 상황이에요. 굉장히 순간적인 상황이고 그 순간적인 상황에서도 저도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합니다.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그 디테일하게 우리가 멤버십에서 제가 교육을 해드릴 건데 디테일하게는 어떤 흐름을 만들면서 빠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대로 밀어 올리는데 힌트를 드리면은 일단 12월 그쵸? 10일 이후에는 다시 뭡니까? 내년 1월에 12월 이제 4분기 실적이 사실상 어닝 서프라이즈를 강력히 만드는 이제 첫 스타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때 가서 사면은 당연히 늦죠. 그때 가서 사면 이제 다시 시가총액 400조 돌파하고 500조 돌파할 텐데 당연히 늦죠. 시가총액 지금 380조니까 380조, 350조 사이에서는 매수를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280조, 시가총액 280조 부근에서 SK하이닉스를 뭐라고 했냐? 그러니까 SK하이닉스에 뭐 여러 가지 루머와 노이즈가 있는데 그거는 모든 주식들이 사실 이제 두산에너빌티도 아시겠지만 두산에너빌티도 여기서 이렇게 올랐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한 달 정도 쉬었습니다. 제가 이제 석 달에서 6달 쉴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총 석 달간 쉬는 과정에서 한 달 보름째 됐을 때 딱 기회가 한번 왔습니다. 지금도 여기서 보시면은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쉴 수 있어요. 그쵸? 근데 12월 중순이 넘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또 올라갈 확률도 있습니다. 바로.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증시와 S&P 500은 12월과 2월 사이에 주도주가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주도주가
한 해 동안 내내 올라갈 확률도 있습니다.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흐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12월 23년 6월 1일에도 방산 전력인프라 반도체 얘기했고 24년 8월 7일에도 제약바이오 조선 반도체인데 제가 제약바이오는 ABL 바이오 말고는 보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ABL 바이오 제가 4만 원 부근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됐죠. 그렇죠. 20만 원 가까이 갔죠. 그리고 조선 반도체가 키였죠. 굉장히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었어요. 지금도 이제 AI 버블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닝 서프라이즈와 사상 최대 어닝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 기업의 주가가 신고가를 가기 직전이야. 근데 마침 TPU 관련주로 엮였어.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그림을 그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외국인 선물 순매수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수급이 문제였는데 오늘 제가 장전에 오전 7시 57분에 저희 멤버십에서 외국인 수급이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초와 같은 급격한 변동성 확대나 추가적인 급락 시나리오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투매에 동참하거나 적극적인 현금 비중을 늘리는 판단은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금 비중 늘리기보다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견조한 업종을 중심으로 비중을 유지하며 변동성을 인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시장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엄청난 폭락을 생각하기보다 외국인들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만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 수급만 생각할 게 아니고 저는 내년에 단언컨대 기관 장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2월 사이에 기관들이 많이 사는 종목을 잘 보세요. 기관들이 많이 사는 종목에서 뭔가 굉장히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은 아마 이제 우리 회원분들처럼 사실 이제 수익률이 상당히 좋을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이제 어떤 분은 이제 보시면 뭐 4,500만 원 버셨다고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4,500이라고 뭐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그쵸? 11월 뭐 이렇게 104% 코스피가 54% 오는 동안 104% 올랐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기 후기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원분들이 사실은 지금 시장이 안 좋으면서 조금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단언하는데 늘 얘기했지만 여기서 2300, 2400 다시는 못 봅니다. 여기서 이때 2500 깨질 때부터 그냥 빨리빨리 매수하십시오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뭐라고 했냐 3900 이하에선 매수하십시오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하로 올 확률이 있겠지만 여기를 겁내서 매수를 안 한다 그러면 굉장히 허탈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때 10월 30일과 31일에 4천 이상에서는 지금은 주식 비중을 축소해야 됩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 드렸고 지금 이제 한 달간 기간 조정인데 지금 뭐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퀀트 관점에서 역사를 보면은 한 달 이상 조금 안 좋은 흐름이 나올 수는 있어요. 과거에도 역사 속에서 늘 보면은 보시면은 3, 4주가 바닥에서 횡보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11월 사실 이제 4일부터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12월 4일부터 급락 나온 걸 계산해 보면은 3, 4주니까 지금 이제 3, 4주 지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러니까 플러스 3, 4주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 그쵸? 여기서 한번 일단은 떨어졌어요. 그리고 11월 10일부터 해서 일주일, 2주일, 3주간 횡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날아갈까요? 아니면은 폭락 나올까요? 폭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날아갈 확률도 상당히 높다. 하루도 안 빼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나올 만한 노이즈는 다 나오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 닷컴 시기에 매출 채권이나 뭐 이런 걸 다 분석해 보면은 이미 이제 매출 채권 관련해서 노이즈도 이제 거의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구글이 올라가는 거 보면은 대장주의 색깔은 바뀔 수 있겠지만 전체 시장 자체는 이제 AI 버블로 간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로봇 관련주도 강세고 실제로 이제 AI 관련주들이 계속 순환매가 생기면서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증시도 뭐 보시면 ESS도 오르고 오늘도 이제 전력 인프라도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그쵸 증권주들도 이제 반등을 시도한다. 이런 모습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보면 다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멤버십 빨리 가입하시는 게 저는 훨씬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역사적 바닥에 근접했다. 이거는 이제 확실하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삼성전기가 이제 한번 분위기가 만들어질 확률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분위기 잘 엮어서 여러분들 또 큰 돈 버셨으면 좋겠고, 멤버십은 이제 분위기가 워낙 좋습니다. 이런 점 참고하셔서 시장이 안 좋은데도 손실인 것까지 다 보여주시면서 또 돈 벌었다고 수익 인증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 인사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장이 안 좋다고 해서 계속 안 좋다고 생각하시기보다,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제가 하나멀티리얼즈하고 고영 딱 두 종목만 사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라고 한 뉴스에서 또 반등 크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 아마 두고두고 내가 왜 그때 멤버십 가입 안 했을까 후회를 엄청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멤버십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시장이 반등을 시작하면서 이제 실적이 우량한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나오네요. LNF, SK스퀘어, 두산, TFE 이렇게 수익 축하드리고요. 110만원 삼성전기 하나멀티리얼즈 고용 그리고 이제 손실인 것까지 다 이제 보여주시면서 4,500만원 이번 달에 벌써 수익 축하드립니다. 11월은 급락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새롭게 이제 SK하이닉스 뭐 리노공업 같은 것도 매수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15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희 멤버십 분위기 괜찮은데요. 이렇게 두산 보시면은 40만원 수익 나신 분 계시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46만원 이수페타시스, 삼성전기, 리노공업, 하나멀티리얼, SK스퀘어 수익 23%, 11% 수익 나셨고, 삼성전기 200만원 수익 나셨고요. 188만원 삼성전기, 고영, 하나멀티리얼즈 9%, 2% 수익 나셨네요. 이수페타시스, SO일 20%, 12% 수익 나셨고요. 수익권일 때 조금씩 덜어서 현금 확보 중입니다. 97만원 제가 이제 현금 확보를 10월 30일, 31일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하나멀티리얼즈, SK스퀘어, 삼성전기 수익 축하드립니다. 저희 멤버십 오늘도 분위기 괜찮은데요. 삼성중고, 코롱인더 22만원, 17만원, 한화엔진, HD현대만엔진, 고영까지 130만원, 50만원, 43만원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53만원, HD항구초소형, LNF, 코롱인더까지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제 코스피가 3,900을 하회할 때 멤버십에서 분명히 매수를 강조했는데요. 이렇게 또 보시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100만원, SK스퀘어, 파미셀, HD항구초소형 총 240만원, 두산, 캠트로닉스, HD현대만엔진, 하나엔진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멤버십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HD현대만엔진 매수하신 분 계시고요. 이오테크니스, 심텍 포함해서 80만원, 이오테크니스, PSK홀딩스, LNF 75만원, 36만원, 35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HD현대만엔진, 하나엔진 46만원, 86,000원 그리고 이제 이번 달 한 달도 안 됐는데 불구하고 벌써 4,400만원 수익 나셨네요. 손실 난 것까지 다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4,40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